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생관, 재생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일간 간목이 있다면, 이제 재성이 있겠죠. 무토, 기토라는 재성이 있고, 무기토. 중간에 이렇게 신금이란 정관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재생관 된 사주이고, 뭐 이렇게 신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갑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정관격에 이제 재생관 된 사주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간 간목이 있을 때 재성이 있는데 이제 정관이 아니고 이제 칠살 경금이 이제 있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재생살, 여기는 재생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알기 쉽게 여기 정관, 재성, 여기는 이제 편관, 여기 재성,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관성, 정관이라는 것은 명예 같은 것입니다. 명예, 이름, 뭐 완장 같은 것이, 감투 같은 것이죠. 재성은 뭡니까? 재성은 돈, 재물,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통틀어서 결과물, 조치사항, 내가 식상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결과물, 영역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관이 있겠죠. 편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예이긴 합니다. 근데 정관과는 다르게 힘든 명예, 일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명예심. 그래서 이제 편관이라는 글자에는 극강이라는 이제 코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생관, 재성이 이제 정관으로 연결된 것, 이것을 보게 되면요, 재성이 뭡니까? 돈을 벌어서, 이 재생관 구조는요, 돈을 벌어서 정관, 내 명예를 올리겠다. 또 돈을 벌어서, 만약 여자 사주게 되면 돈을 벌어서 내 남편 기세 살리겠다, 기세 올리겠다. 돈을 벌어서 내 남편에게 갖다 주었더니 재생관, 그 남편이 나에게 온갖 애정을 쏟더라, 잘해주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관은요, 이 반듯하고 좋은, 훌륭한, 월급 잘 나오는 직장에서 내가 돈을 벌더라, 반듯하고 좋은 직장에 내가 힘써서 일하였더니 나에게 정관이라는 승진을 갖다 주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생관은요, 이 재성이라는 결과물을 내면 낼수록 내 명예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생관은요. 이 재생관은,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다듬는, 일간이 만약에 간목 나무라고 하게 되면 나무의 가지를 다듬는 이런 조경, 가위, 전정, 가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재생사를 보게 되면요,
이 경금은 전정가위가 아닙니다. 도끼입니다. 큰 기계 톱 같은 것입니다. 전기톱. 이런 것입니다. 일간 간목을 밑둥부터 싹둑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도끼나 기계톱, 전기톱 같은 것이 편관, 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생살 구조를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보게 되면요. 돈을 벌면 벌수록 내가 힘들어진다. 재생살은요. 재성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살. 편관은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면 돈을 벌면 벌수록 내가 힘들어진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 돈을 벌어서 내 남편에게 갖다 주었더니 내 남편이 나에게 뺨을 때리더라. 돈을 벌어서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남편이 그 돈으로 나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 게 아니고, 재생살은요, 돈을 벌어서 내 남편에게 갖다 주었더니 남편이 그 돈으로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노름하고 다니더라. 애인 만나고 다니더라. 그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 편관, 이 살은 편관 아닙니까? 이 편관은 힘들고 어려운 직장입니다. 정관은 일단 단편 해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직장입니다. 그러면 재생살은 힘들고 어려운 직장에서 돈을 벌더라. 힘들고 어려운 직장에서 열심히 재성이라는 결과물을 내었더니 그 직장에서 월급이 잘 안 나오더라. 승진이 잘 안 되더라. 재생살은 결과물을 내면 낼수록 내가 명예가 실추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생살은 사주 구조에서 이제 흉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 양인격 사주들, 양인격 사주에서는 이제 편관이 희신이기 때문에 재성이 와서 편관을 생해주는 재생살 구조는 양인격에서는 좋은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양인격에서만 재생살 구조가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격 말고는 다른 구조에서는 재생살이 상당한 흉의가 된다. 부정적인 성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구조를 다시 적겠습니다. 간목, 일간 간목일 때 이제 정관이 있고 이제 무토라는 재성이 있습니다. 뭐 기토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월일시로 됐습니다. 뭐 신유 이렇게 됐고, 만약에 갑술이다 이렇게 됐고, 한 구조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편관, 일간 간목일 때 옆에 정관이 아니고 편금 경관이 있습니다. 편관 경금이 있습니다. 이제 무토나 기토라는 재성이 있고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갑술 이렇게 되고 이런 구조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이제 그 재생 관된 구조이고 여기는 재생 살된 구조입니다. 이 재생관된 구조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만약에 병정화라는 식상운 운이 들어오면
안 좋을까요? 이 정관이라는 것, 이 정관은 손상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편관은 손상시켜야 하는 것이고, 정관은 손상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병정화라는 화의 그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이 신금은 당장이라도 녹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특히 이제 그 상관, 이 정화라는 상관이 들어오게 되면 정관은 이제 파극이 됩니다. 상관 경관으로요. 근데 중간에 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조가 화가 금을 녹이려고 하게 됩니다. 식상이 정관을 치려고 화극금으로 치려고 하는데 중간에 토가 유통을 시켜줍니다. 병정이 신금을 녹이려고 할 때 중간에 무기토가 있어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더 정관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사주 구조가 병정화운이 들어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길이 된다. 흉변 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이 구조에서 병정화가 들어오잖아요. 식상이 들어옵니다. 식상운이 들어와서 편관을 식신제살이나 상관대살로 편관을 치려고 합니다. 이 구조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병정화가 들어와서 경금이라는 편관을 치려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재성이 끼어버리잖아요. 무기토라는 화생토, 토생금으로 유통시켜버립니다. 재성이 끼어서. 그러면 편관의 크기가 더 커지겠죠. 이렇게 세기가, 기세가. 그러면 여기는 상관운이 들어왔을 때 재성 때문에 더 편관이 커져서 그 재성이라는 인자로 인해서 상당히 사주가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병정화 운이 왔을 때 재생관은 더 잘 되는 것이고 재성으로 인해서 이 재생살 구조는 재성으로 인해서 사주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는 재성이 뭡니까? 아버지도. 재성은 아버지도 되고 남자 사주에서는 여자도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어떤 결과물 그리고 이제 여자 사주에서는 시어머니 그 다음 뭐 올케 이게 다 재성입니다. 이 재생관 구조에서의 식상운이 들어오더라도 정관이 손상이 안 되고 이 재성으로 인해서요. 그러면 이 재성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는 식상운이 들어오더라도 아버지덕, 여자덕, 결과물덕, 시모덕, 올케덕으로 사주 구조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병정화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재성으로 인해서 편관이 더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아버지의 덕이 없고 여자의 덕이 없고 어떠한 결과물, 재물의 덕이 없고 시어머니의 덕이 없고 올케덕이 없다. 이렇게 통변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 재생관 구조하고 재생살 구조에서 만약에 운에서 아까는 이제 식상운이 들어왔을 때를 한번 살펴보았고 이번은 임계수라는 인성운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임계수라는 인성운. 이 인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요.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그 정관이라고 하는 훌륭하고 좋은 직장에 내가 어떠한 재성적인 결과물을 계속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하게 되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관이라는 훌륭한 직장을 더 키워주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재생관은요. 근데 이제 운에서 인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관을 키운 것이잖아요. 이제까지. 그러면 이제 인성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내가 키운 정관에게서 내가 혜택을 받고 싶다. 이제는 관인소통으로. 관의 인성은 관의 식상입니다. 이 정관이라는 것의 식상이 인성이거든요. 금생수니까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훌륭하게 키운 그 정관에게 내가 보살핌을 받겠다. 덕을 받겠다. 사랑을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만약에 남자 사주게 되면 정관은 자식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생관이면은 자식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재생관으로 훌륭한 자식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키워진 그 자식에게 효도를 받고 싶다 하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재생살 구조 아닙니까? 인성운입니다. 똑같이. 그러면 여기는 평관, 힘든 직장에, 어렵고 힘든 직장에 내가 재생살로 그 힘든 직장에 내가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 평관이란 직장에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평관 직장이라는 것은 월급도 잘 안 나오고 승진도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재생살 구조에서도 인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 힘든 직장이지만 그 어려운 직장이지만 그 어려운 직장에게 내가 보살핌을 받고 싶은 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살인소통으로요. 여기는 관인소통이 되겠고 관인상생이죠. 관인상생이 되고 여긴 살인상생, 살인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좋고 반듯한 직장에서 내가 보살핌을 받고 싶다. 이제는 관의 혜택을 받고 싶다. 여기는 힘든 직장이지만 그 힘든 직장에서 내가 혜택을 이제는 받고 싶다. 내가 할 만큼은 다 했다. 재생살로, 재생관으로 내가 그 관에, 정관이라고 하는 관에, 평관이라고 하는 관에 내가 이제까지는 재생살, 재생관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내가 그 관에서 혜택을 받고 싶다 하는 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관인 상생된 상태에서 그 인성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옆에 예를 들어서 이 재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성이 있는데 이 재성이 만약에 간섭을 하게 되면 재극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인성을 무기토로, 토국수로 재극인, 여기도 무기토가 있으면 재극인, 토국수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다. 너네 지금 당신은 관의 혜택을 받을 지금 상황이 아니다. 인성이라는 것을 파극시켜버립니다. 더 재생살, 더 재생관, 더 관에다가 충성을 해야 되지 지금 관인소통, 살인소통, 관인상생 할 때가 아니다. 관의 혜택을 받을 때가 아니다. 더 관을 키워야 된다 하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성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러면 이 재성 때문에 사주가 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생관이나 재생살 구조가 사주 구조에 운에서 만약에 인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관인상생, 살인소통은 하지만 재극인의 흉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운이 들어왔을 때 재성이 있으면 이때는 그 재성이 다 이제 흉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에서 재성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구조에서 운에서 재성운이 들어왔다.
무기토운입니다. 무기토, 재성운이 운에서도 들어옵니다. 이런 구조에서. 그러면 재생살 구조에서는 재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더 편관이 커지겠죠. 재생살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재성운에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여기는 어떻겠습니까? 재생관된 구조이지 않습니까? 재생관 된 구조에서 재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운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관이 더 커지겠죠. 재생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주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재성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고, 여기는 재성으로 인해서 더 안 좋아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주 이제 이런 구조에서 관성, 관살운, 경신금이라는 관살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이제 재생관도 되고 재생살도 되고, 여기도 재생관도 되고 재생살도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편관이 있다는 것은 살이 들어왔을 때, 살이 있는데, 편관이라는 살이 있는데 운에서 살이 들어와 가지고 그 편관이라는 것이 가중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냥 정관운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게요. 이렇게 신금이라는 정관, 여기도 신금이라는 정관운 들어오게 되면 재생관된 구조에서의 정관운은 괜찮습니다. 그냥 재생관된 겁니다. 근데 재생살된 구조에서 이 정관운은 관살 혼잡이 됩니다. 혼잡은 안 좋은 것입니다. 왜? 혼잡이 되면 부정의 인자가 들어갑니다. 편관화가 됩니다. 정관도 편관화. 물론 재생관에 어떤 기미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관살 혼잡이 되면 편관화가 되면서 상당히 사주가 부정적인 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에서 비겁운이 오면 가불목이라는 비견겁재 운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관이 재생관 구조는 이 관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비겁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 관으로 이 비견겁재들을 통솔할 수가 있거든요. 반듯한 어떤 정관으로, 훌륭한 정관으로 비견겁재를 다스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비견겁재가 들어오게 되면 이 재성을, 이 무기토라는 재성을 분탈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관이 이 비견겁재들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편관이 재생살 구조에서도 만약에 가불목, 이제 비견겁재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가불목은 이 편관이라는 경금을 대신 나누어서 맞아줍니다. 편관 어려움이 있는데 내 형제나 내 동료, 내 친구가 같이 편관 어려움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을목, 이제 이 겁재, 양인이죠. 이 을목은 상당히 이 재생살 구조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관을 을경합으로 양인합살 해주거든요. 겁재, 친구, 동료, 형제가 나의 편관 어려움을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생살 구조하고 이 재생관 구조에서 식상운, 재성운, 관성운, 비겁운, 이렇게 이제 비겁은 이제 양인도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인성운, 이렇게 봤을 때 인성운은 아까 둘 다 살인소통으로 좋았습니다. 인성운, 관인소통, 살인소통 해가지고, 물론 이제 재성이 파극하게 되면 또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관인소통, 살인소통, 관인상생, 살인소통에서 인성운은 좋습니다.
근데 식상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재생관된 사주는 좋았고 재생살된 사주는 재성 때문에 안 좋았습니다. 이 재생살된 구조에 또 재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안 좋았습니다. 재생관은 재성운이 들어올 때 좋았습니다. 관성운이 들어올 때 관살 혼잡이 돼서 재생살은 안 좋았습니다. 관성운이 들어올 때 재생관 되니까 좋았습니다. 비겁 양인운은 좋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그럼 보십시오. 사주 구조가 재생관으로, 이걸 성격이라고 하죠. 성격된 사주다. 여기는 파격된 사주다. 이렇게 하는데, 성격된 사주에서 어떠한 인자가 들어와도 다 긍정적이 됩니다. 근데 파격이 된 사주에서 어떤 운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파격이 된 사주에서는. 인성운하고 비겁 양인운 빼고는 다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주 구조가 물론 이제 그 운칠기삼이라고 해가지고 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도 이 사주 구조가 좋게 성격이 되어 있는지 파격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운의 어떤 그 시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주 구조도 상당히 중요하다. 사주 구조가 이렇게 성격이 되면 어떠한 인자가 들어와도 다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더라. 사주 구조가 좀 힘든 구조라면 들어오는 인자에 인해서 상당히 기복이 심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재생관, 재생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